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중개사 예상 문제집 우리 부동산 세법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집을 펼쳐 놓으시면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 문제를 먼저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풀지 못한 문제는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기를 꼭 바라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예상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제일 먼저 부동산 세법의 순서 조세 총론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민법도 공부하실 때 민법 총칙부터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고 나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 뭐 평균적으로 뭐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소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세 총론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에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 의무와 관련된 성립, 확정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중요한 세법 용어 등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좀 보충 보완하는 형태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 총론의 마지막 쪽에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정도만 간략히 정리하시면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조세 총론은 특징이 뭐냐면 최근에 출제 경향이 쉽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절대 못 맞히게 하려는 의도로 여러분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과감하게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공부하려면 워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어떤 중요도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10페이지라는 여러분 우리 대표 문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뭐 난이도로 본다면 뭐냐 우리 학급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요도도 뭐 한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다음 중 지방세 기본법상 구세인 걸 물어봤죠, 여러분. 자,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여러분 누가 있죠, 여러분? 도지사. 그러면 이 도지사와 동급으로 있는 것이 서울 뭐죠, 여러분? 특별시장. 그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광역시장,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요 광역지방자치단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 또는 군이나 또는 누가 있죠, 여러분? 특별시나 광역시는 밑에 누가 있죠, 여러분?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특히 이때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누구랬죠, 여러분? 그렇죠. 취득세 반드시 기억해 두시야 되죠.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광역과 기초가 짬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즉 도지사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등록면허세였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반면에 바로 우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이러한 지방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였죠, 여러분? 바로 요 지방소득세였죠. 그래서 바로 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우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거 말고도 우리 주민세도 여기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민세도 여기 해당이 된다라는 것 좀 봐주십니다. 여기 기본이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억해 두실 것이 바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그죠,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죠. 그럼 본 문제는 구세인 것, 즉,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뭐냐 찾아보랬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로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 어디죠, 여러분? 바로 여기죠, 여기. 그러면 바로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여러분 또는 뭐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하는 거죠.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1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니까 바로 우리
구가 나오지 않죠? 예, 그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가 바로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바로 등록면허세가 바로 2번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자, 3번 지방교육세 볼까요, 여러분? 자,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우리 역시 취득세와 똑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인 거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특강시장 또는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거죠, 여러분.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다, 여러분?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주민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지방소비세가 나왔죠, 여러분. 지방소비세. 예. 그래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구청장이 부과하시는 지방세에 해당한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2번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합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요거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해 놓고요. 저는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뭐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국세고 어떤 것이 지방세냐 이거 구분하는 거죠. 뭐 과거에 초창기 때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난이도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볼까요? 모든 지방세죠. 모두 지방세. 그러면 여러분 1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당연히 모두 다 뭐죠, 여러분? 지방세인 거죠. 바로 답은 1번이 되죠. 근데 종합소득세, 인지세 여기까지 뭐죠, 여러분? 국세죠, 국세.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여러분. 그다음에 3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죠, 여러분. 그러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4번 농어촌 특별세, 증여세 여기까지는 국세죠, 여러분. 근데 지방세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그 다음에 5번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바로 대표적인 국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번, 5번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요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문제 2번 보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아닌 것은 역시 뭐 별표 2개 정도 표시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자가 누구냐, 그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가장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전형적인 지방세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시, 군 또는 여러분 여기서 2번 지방자치인 군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 그러니까 일반 시구도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면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고 성남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성남시의 분당구 있죠, 여러분. 분당. 그 분당구는 구지만 얘는 우리 지방자치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니죠.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렇게 또 뭐 우리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거를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말하는 구는 바로 요 지방자치인 구, 즉 기초특별시나 광역시의 하부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이 부과하는 거죠. 그러나 3번 도지사는 우리 재산세 과세권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4번 특별자치시, 5번 특별자치도 여러분 요거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뭐 이것도 말고 여러 개 있지만 어쨌거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로서 나온다는 것만 특징 잡아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요즘은 나올 가능성은 드무니까 한번 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목적세의 종류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여러분. 지방세인 목적세. 그러면 우리 목적세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교교농, 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여기까지가 국세인 목적세. 지지가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여기 나오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 거죠. 그래서 지방세의 목적세는 몇 가지? 지지 2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래서 여러분, 요 기역과 리을이죠, 여러분. 기역과 리을 답은 2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랍니다. 다만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여러분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세인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집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나 지역자원 우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보통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 3번은 답이 우리 뭐 1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2번이죠. 죄송합니다. 2번. 예. 그래서 3번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요거는 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다. 이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거 물어봤죠. 부가세가 옳게 연결해서. 자, 부가세는 무슨 가세 떠올리라 했죠, 여러분? 이중과세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가 부과되냐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뭐가 부과되냐면 한 번 더 농어촌 특별세와 한 번 더 뭐가 부과되냐면 지방교육세가 한 번 더 부과되죠, 여러분. 예. 이게 기본적인 바로 우리 본세, 요걸 우리 기준이 되는 조세를 우리는 뭐라 그러고 여러분? 본세. 그리고 요걸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부과되는 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죠.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역시 등록면허세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는 것에서 감면을 받으면 항상 감면세기 남은 감면세에 대해서 역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면세기 남은 무조건 감면세에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부과된다면 농특세로 부과된다는 것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재산세가 부과되면 여러분 우리 재산세도 납부세에 대해서 20%를 몰라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보통 우리 보유세인 목적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 지역 자원시설세는 특징 얘는 부가세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부가세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지방세라면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 20%를 반드시 한 번 더 뭐로 내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야 되겠죠, 여러분? 농특세를 한 번 더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가 부과되면 항상 소득세는 몇 프로를 20% 뭘로 내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죠.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뭐가 있는 것은 소득세가 있는 것은 항상 소득세 2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에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얘는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독립세다라는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독립세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세가 있는 것은 무조건 소득세 몇 프로? 10%를 뭘 한 번 더 낸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항상 얘들은 같이 다닌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옳게 연결된 거 물어봤죠, 여러분? 본세와 부가세 중요.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라서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네, 여러분. 그렇죠? 근데 2번 양도소득세 부가세 지역 자원 얘는 지방세인 보유세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뭐죠? 농어촌 특별세죠, 여러분. 근데 지방교육세가 나올 수가 없죠. 4번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항상 어디 쫓아간다, 여러분? 얘는 소득세를 쫓아가는 거지 우리 재산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역시 5번 등록면허세도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방소득세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뭐 가볍게 확인한다는 의미 정도만 부여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여러분.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한 번 정도로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별표 2개 정도, 뭐 별표 3개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당해세죠, 여러분. 당해세.
자, 다음 중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의 매각 대금. 자, 이 부동산의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고 그 매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락가액의 대금을 배분하겠죠. 이 배분할 때 당해 재산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여러분.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있죠, 여러분. 아, 여기 저당권.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됐구나. 이러한 저당권 등의 피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조세 채권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당해세죠, 여러분. 당해세. 이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당해세는 글자대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접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당해세.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보죠. 매각 대금 배분 순위는 여러분 배분 순위 배우셨죠, 여러분? 요거는 아마 중개법 등에서 경매 등을 배우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배분 순위 배우신다 뭐 그냥 대충 제가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이 뭐 공익비용인가 여러분 1순위가 공익비용이죠. 공익비용.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예납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는 뭐 강제 집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공익비용이죠. 2번이 이제 우리 근로자 임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금 채권과 또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3개월간의 급여 채권과 3년간의 퇴직 채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임금 채권이라든지 요거와 동순위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바로 우리 주택 임대차법상 최우선 소액 변제 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뭐 이런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3순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순위, 2순위 여러분이 중개법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세채권, 세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하고 우리 은행의 저당권 등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이러한 피담보 채권이 붙은 거죠. 담보 채권이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이 먼저 받아갈 거냐, 은행에서의 저당권이라든지 임차인의 전세권 등이 먼저 받아갈 거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둘 중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거. 어떤 것이 먼저 설정된 거냐, 여러분. 세금이 먼저 부과된 거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느냐, 하여튼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빠른 것이 먼저 받아가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날짜가 빠른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원칙 있죠? 그럼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있죠. 바로 요 예외가 바로 뭐죠? 당해세죠,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는 설사 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든지 전세권의 설정 일자 뭐 이런 것 등이 더 빠르더라도 그거와 관계시 없이 항상 요 당해세가 우선 변제받는 거죠.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해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죠, 여러분? 이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시 없이 당해세가 우선 변제를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직접 부과된 조세를 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죠. 당해세. 자,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당해세, 재산세죠, 재산세. 그리고 부가세, 재산세가 부과되면 항상 20%의 지방교육세가 쫓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에 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당해세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죠, 여러분.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바로 우리가 보유세로서 재지정했던 거죠, 바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꼭 기억할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참고로 기억한다면 상속세 또 여러분 뭐 증여세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물론 지방세도 뭐가 있죠, 여러분? 자동차세도 이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세 소유할 때 부과되는 자동차세 이런 것 등이 바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 부가세, 지방교육세, 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은행 등에서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 임차인이 전세권 먼저 설정했다, 그 날짜 더 먼저 설정했더라도 관계시 없이 얘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요 문제 5번은 당해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당해세, 세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보다 우선 변제받는 당해세 세금이죠. 그럼 보죠.
기업,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증명되는 전세권이 설정돼. 여기 보죠.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죠. 설정된 후에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면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여러분? 당해세잖아요,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이기 때문에 얘는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어도 뭐가 여러분? 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하죠?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요 우리 기업, 요 종합부동산세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 채권이죠. 자, 이유는 이제 취득세죠, 여러분. 자, 취득세는 당해세야, 당해세가 아니야? 당해세가 아니죠, 여러분? 당해세가 아니면 항상 얘는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저당권 설정해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빠른 것이 우선이 하는 거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먼저 뭐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거죠. 그것이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그럼 이때에 취득세는 바로 요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왜? 얘가 나중에 부과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강제 집행 비용. 자, 얘가 바로 뭐죠, 여러분? 공익비용이죠, 여러분. 공익비용. 공익비용이니까 1순위죠, 여러분. 1순위. 얘가 제일 먼저 배분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무조건 얘가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신 분들 뭐냐면 얘는 공익 비용이지 세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금.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세금을 물어봤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우선 변제를 받는 건 맞지만은 요 저당권 등보다도 우선 변제받는 당해세에는 해당이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당해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아, 얘가 먼저 아니냐?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건 맞아. 근데 얘는 세금으로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받아가는 거죠. 비용이죠. 세금이 아니라 비용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당해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물어본 것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지 못하는 거지. 우선순위 얘가 제1순위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리을.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물론이고 그 모두 여러분 지방교육세도 바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먼저 뭐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다 상관없어.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과 리을 요 두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3번이 되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문제 5번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요 당해세 종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당해세 종류는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6번이죠, 여러분. 자, 다음 사례에 의한 부동산이 국세의 강제 징수를 통하여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의 배분 순위를 옳게 표시하는 거. 이거 최근에 개정된 거죠. 임차인의 우리 전세 사기를 당하는 우리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2022년도 말부터 해갖고 2023년부터 우리 임차인의 우리 보호하기 세법상의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난이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이도 없지만 취지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다음 사례에 의한 부동산이 국세의 강제 징수를 통하여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의 배분 순위죠. 매각 대금 배분 순위를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다만 임차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이죠. 우선 변제, 선순위 채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순위 채권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합시다. 자, 근데 이것이 부과되기 전에 이미 2020년 5월 달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실현하면서 여기 저당권 설정됐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은행이 아마 1순위로 들어간 거죠. 은행이 1순위로 들어갔죠. 제가 현직에서 근무를 할 때도 주택자금 대출할 때는 항상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일 때 제가 은행 근무하던 은행에서는 항상 주택담보대출 나갈 때는 이 담보를 우선순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은행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선순위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다 말소시킨 다음에 은행이 1순위가 돼야만 담보를 잡아놓고 담보대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역시 은행에서는 성격상 1순위로서 저당권 설정해놓고 대출 시작한 거죠. 뭐 2억 정도 대출 나갔답니다.
근데 2023년이죠. 6월 달에 주택임대차 보증금 4억 원에 대한 임차권 설정됐습니다. 여러분, 임차권. 그래서 주택임대차 법상 우리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다 갖춘 거죠. 그런데 은행이 먼저 1순위죠. 그럼 얘는 2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2순위. 자, 근데 2024년도에 우리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 체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럼 바로 여러분 요 종합부동산세 그 유명한 뭐 여러분? 당해세죠, 당해세. 당해세. 자, 그러면 요 비교해야 되겠죠? 뭐와? 은행과 그다음에 은행과 세금 요 종합부동산세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우선이냐, 그다음에 종부세가 먼저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지만은 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당해세니까 은행보다 뭐가? 바로 은행보다도 뭐가 여러분? 바로 요 종부세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은행 종부세보다 은행이 앞서는 거죠. 근데 은행 뒤에 여러분 임차권이 설정된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럼 임차인은 결국 매각대금에서 자기 전세금에 대해서 4원에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이렇게 당해세보다도 임차권이 먼저 빠르죠. 자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받아가야 되는데 요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는 거죠. 얘보다도. 그러면 이때는 요 종합부동산세 매각 대금, 우리 배분 금액을 임차권이 먼저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얼마 받아야 되죠?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500만 원. 그 다음에 은행이 얼마죠, 여러분? 은행이 2억 원이죠. 예, 그 다음에 임차권이 얼마죠? 4억 원이죠. 자, 이때 은행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500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요 임차권이 먼저 설정됐죠. 그럼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요만큼 종부세보다 얘가 먼저 받아가랍니다. 그래서 요 임차권 4억 중에서 얼마? 500만 원 누가? 임차인이 먼저 받아라는 거죠. 임차권이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종부세는 뒤로 밀리는 거죠. 왜? 종부세가 받아갈 500만 원 누가 받아갔으니까 여러분 임차인이 받아간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종부세가 받아갈 500만 원 중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 거 500만 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종부세 다 받아간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이죠, 여러분. 은행이 받아가죠. 2억 받아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종부세는 당해세지만 뭐보다 임차권보다 설정 일자가 늦기 때문에 임차권이 나머지 3억 5천만 원 3억 9,500을 다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후순위로서 종합부동산세 500만 원이 받아가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부세라는 당해세가 먼저 받아가야 하지만 요 당해세보다도 뭐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요 당해세가 받아갈 금액만큼 누가 먼저 받아라는 얘기야? 임차권이 먼저 받아가는 거다라는 개념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임차권 설정 일자가 빠를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임차권보다도 당해세가 늦어. 당해세가 더 빠른 거죠. 당해세가 임차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임차권이 받아가 못 받아가? 못 받아가. 그럼 일단 그냥 종부세인 당해세가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정리합시다. 당해세가 나면 당해세가 무조건 은행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전세인이나 임차인보다도. 그 다음에 요 종합부동산세 임차권의 날짜를 비교해서 임차권 설정 일자가 빠르다. 그러면 이때는 종부세가 받을 금액을 대신 누가 임차권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과 6번 좀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 과세요건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요.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8번 이런 건 여러분 좀 한번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8번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별표 3개짜리인데 자, 부가징수 방법이 있죠, 여러분. 부가징수. 자, 무조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취등량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취등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죠. 그래서 요 취등량은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납부, 그죠, 여러분? 네. 다만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로 가죠, 여러분?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정부 부가과세로 가는 거죠. 부가과세. 이때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가산세가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원칙이 바로 신고 납부고 예외가 보통징수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꼭 기억해 두시죠. 재지종이죠. 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끝난다. 매년 낸다. 매년 내는 걸 우리는 과세 간청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통징수. 그죠, 여러분? 보통징수. 또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세, 종합부동산은 정부 부가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예외가 없죠.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그러면 다음 주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으로 부가징수는 국세를 물어봤죠, 여러분. 국세. 조건이 두 가지죠. 신고 납부 하나, 국세인 거 하나. 이 두 가지. 이 문제 풀이는 이 조건을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여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국세인 걸 물어봤으니까 지방세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데 여러분 신고 납부는 바로 뭐 여러분 취득량 바로 요 답이 1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 기억해 두셔야죠.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죠, 여러분? 바로 정부 부가과세죠. 정부 부가과세. 그러나 특징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납세 문제가 뭐 한다면 선택한다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신고 납부 가능하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예외가 신고 납부죠. 근데 취득량은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가 보통징수 정부가 바뀌었다는 거 꼭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뭐고 여러분? 원칙이 신고 납부.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예외로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종부세는 거꾸로 정부 부가과세가 원칙이죠. 정부 부가과세가 원칙이고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원칙과 예외를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죠, 여러분? 바로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신고 납부. 그 다음에 예외가 뭐죠? 보통징수. 그죠? 취득량이니까. 재산세는 뭐죠, 여러분? 우리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죠. 네. 자, 지방교육세 여러분 뭐죠, 여러분? 이거는 부가세죠.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그렇죠. 본세 쫓아간다. 그렇죠? 본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항상 본세를 쫓아가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은 지방세 이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별표 3개짜리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다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지방세 부가징수죠. 그럼 세 가지죠. 원칙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특별징수. 요 세 가지죠.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여러분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 누가 차는가? 그렇죠.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그죠, 여러분? 신고기한 이내에 뭐 해야 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고 납부는 신고와 납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되는 걸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2번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취득량이죠. 다만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아니하면 때는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조세다. 자, 뭐가 쫓아져,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는 거죠. 그래서 합한 금액을 세고라 무슨 방법이죠? 보통징수죠. 그래서 바로 취득세는 원칙의 신고 납부 예외가 보통징수인데 보통징수로 올 때는 뭐가 쫓아온다 그러면 가산세가 쫓아온다는 거 꼭 기억 두셔야죠. 그러면 3번 보통징수는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여러분 여기서 세무공무원은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지방세는 뭘 보내주고 그러면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국세는 뭘 보내죠? 납부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4번 재산세는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하나여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4번이 틀렸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5번 특별징수는 요거죠 여러분. 지방세를 징수할 때 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죠 여러분. 그래서 요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누구랬죠 여러분? 사업자랬죠 여러분. 사업자. 그래서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라든지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라든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회사라든지 이러한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먼저 징수를 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 등에 납부를 하게 하는 걸 이걸 뭐란다면 특별 징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등 징수의 편의가 징수할 때 편의가 좋은 자로 하여금 즉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세금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받은 세금을 다음 달 10일 등으로라든지 원칙으로서 납부하게 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특히 여기서 특별 징수를 국세에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천 징수를 한다 그러면 원천 징수. 그래서 여러분 특별 징수나 원천 징수는 같은 말입니다. 국세는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원천 징수, 지방세는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특별 징수를 한다는 거죠. 그 원천 징수는 국세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소득세입니다.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등을 해서 아시겠지만 매달 급여를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뭘 받죠 여러분? 급여를 받죠. 그럼 그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뭘 소득세를 빼고 있죠. 그 돈 줄 때 급여라는 돈을 줄 때 세금부터 떼고 준다 해서 원천 징수라는 거죠. 그럼 원천 징수를 지방세로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 징수라는 거고 항상 소득세가 오면 뭐가 쫓아져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쫓아옵니다. 그랬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같이 다닙니다. 원천 징수는 소득세 그러면 10%의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 요거 꼭 같이 다닌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9번은 답이 뭐 4번이었나요? 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문제 10번은 여러분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꼭 좀 풀어보셔도 예,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11번 넘어가십니다. 11번. 자, 지방세 이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예. 자, 이거는 우리 세법 용어죠, 여러분. 세법 용어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산세와 가산금이죠. 이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면 제시된 사항만 고려한다 했죠. 자, 여러분 이것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예. 자, 가산세라는 것은 항상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가산세는 항상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라 산출세계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법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라서 산출세계 가산을 징수하는 거죠. 그래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산출세계 나오는 거죠. 요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요 산출세계에다 뭘 더한다, 여러분? 가산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만약에 취득세다. 그럼 이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요 취득세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걸 잊지 마세요. 이걸 우린 2번.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해당 지방세 이 세목을 한다. 그래서 바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디에 더하는가? 취득세에 더하라는 얘기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그때 그 등록면허세에 부과된 가산세는 어디다? 바로 이 등록면허세에 더하라는 얘기고 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더해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징수를 하는 거니까 바로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근데 이때 해당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가산세는 벌금이잖아. 근데 이 벌금을
해당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 대상이라 하여 요 부과되는 가산세도 감면해주면 벌금으로서 부과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 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3번. 가산금이란 자, 그래서 3번부터 여러분 가산금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3번부터는 가산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고지서죠. 여러분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고지세에게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산금은 우리 이제 요 지방세 가산금은 올해 2023년부터는 납부 지연 가산세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라는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계산을 하지만 이게 어디 납부 지연 가산세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도까지만 해도 요 납부 지원 가산세와 가산금 중가상을 구분해서 과세했던 것이 이번 2024년부터 여러분 이때는 이제 요 가산금 중가상금이 다 요 납부 지원 가산세에 포함돼서 국세와 동일하게 부과된다라는 것도 좀 한 번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가산금은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요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에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 요게 바로 뭐를 말하냐? 4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세를 납세 고지서, 여기 납부 고지서죠. 납세 고지서. 납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체납된에서 납부를 연체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방세 몇 프로? 100분의 3, 몇 프로죠? 3%죠. 3%는 가산금 징수한다. 그래서 요 가산금은 일단은 기본적인 가산금 몇 프로 무조건 3%. 그러니까 100만 원을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100만 원 재산을 제 날짜 못 냈다. 그럼 100만에 무조건 3%를 뭘로 부과되면 가산금을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산금. 근데 5번이죠. 체납된 납세 고지서의 세무별 세기차. 요게 여러분 올해 개정된 거죠. 45만 원 이상이면 즉 고지서에 기재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얼마 이상이면 45만 원 이상이면 이때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라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연체 월수죠. 월수. 그래서 여기 월수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10,000분의 66 이것도 올해 개정된 거죠. 2024년도에 상당한 뭐냐면 중가산금을 어디다가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랍니다. 이 경우 중가상을 가산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을 하면 취득했죠, 여러분? 그럼 우리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나 여러분? 60일가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고 납부 기한이죠. 근데 이때 요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요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또는 납부를 다 안 했다.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 과세관청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뭘 보내주냐? 고지서 보냅니다. 납세 고지서 보냅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죠. 그래서 고지서상에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납부 기한. 자, 이때 요것이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서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에다가 취득세 산출세에다 요 가산금을 더해서 바로 그 고지서에 날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때 납부를 안 했다. 이때 뭐가 부과되는 그러면 가산금이죠, 가산금. 근데 이 가산금을 어디에 포함하라고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포함시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 포함하는 거다 합니다.
이때에 무조건 가세가 몇 프로 부과되는 거면 3% 부과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45만 원 이상이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얼마? 45만 원 이상이다. 그럼 이때는 한 번 더 뭐가 부과되는 그러면 중과상금이 한 번 더 부과되는 거죠. 중과상금이 한 번 더 부과된다. 그래서 납부할 때까지의 연체 월수당 월당 만분의 66에다가 월수를 계산해서 중과상금을 가상금에 더해서 원로 납부지원 가산세에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취득세이고 재산세는 고지서만 나눈 거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은 여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겠죠. 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니까. 바로 여러분 요 11번 문제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다음 문제가 12번이죠, 여러분. 예, 12번 문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12번은 여러분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죠. 특히 이 중에서 요 신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간까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가산세로 부과되는 거죠.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차등과세한다. 차등과세한다. 그래서 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 여러분? 차등과세를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등과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여러분. 다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부정한 행위는 아니다. 부정한 행위는 아닐 때 단순 무신고를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 단순 무신고일 때는 바로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0%.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 자,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행위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부정 행위로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4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 자, 3번. 과소신고죠. 얘는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죠. 물론, 부정 행위는 아니다. 그럴 때는 단순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는 여러분 10%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몇 프로? 40%죠. 100분의 40.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납부 지원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과소 납본 세액에 대해서 10만 분의 20이죠. 10만 분의 22.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국세 지방세 동일. 납부 지원 뭐죠, 여러분? 일수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납부 지원 가산세 일수 계산이다라는 걸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 일단 이 정도까지만 풀어보고요. 조금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